잘 지내셨죠? 근데 뭐 여름인 것 같아 이제, 그죠? 큰일 났네. 벌써 여름이 왔으면 지쳐서 힘들죠. 공부하시는 게. 체력적으로 이렇게 날이 갑자기 또 더워지면 조절이 안 돼. 몸이 조절이. 그래서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이 크실 건데, 에어컨을 트시는 순간 또 힘이 들죠 이제. 체력적으로 또 저 에어컨 틀면은 몸이 많이 또 상해지죠. 많이 그죠. 감기 같은 것도 많이 걸리게 되고 그러니까 하다 보면 건강 관리는 잘 하셔야 돼. 자, 여름에 건강 관리는 뭐예요? 땀을 흘리셔야 돼. 어디 가서 밖에 가서 땀을 좀 흘리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시원한 데만 계속 있게 되면 몸에 이게 적응이 안 돼서 여러분 힘이 드시니까 쉬는 시간만큼이라도 조금 햇볕 보시면서 건강 관리 좀 잘 하셔야 돼요. 자, 오늘 진도는 그 34쪽에 보시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1번은 아직 안 보셔도 돼요. 1번 부분은. 자, 바로 2번부터. 1번은 나중에 문제 풀 때 나오면 내용 하나 설명할 거고, 자, 2번 보시면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란 도시지역. 도시지역에서는 다른 법률에 자 뭐라고 써놨죠? 일부 규정만 적용을 배제한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에서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두 개의 법률 중에서 일부만. 자, 그래서 도로법의 몇 조? 50조. 50조라는 조문 하나만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접도구역제고. 자, 이번에 농지법 8조. 농지법 8조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제.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이제 이렇게 나온 경우가 있죠. 도시지역에 대해서 도로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나요? 틀렸어. 도로법에 적용을 하지 않는다. 그럼 틀려. 도로법에 뭐 조문을 써놓은가 아니면 뭐라고 해야 돼? 접도구역제 요걸 써놓던가 아니면 일부 이렇게 써줘야 돼. 도로법 적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도로법에 뭐만 일부 뭐 접도구역제. 그 다음에 농지법도 도시지역 안에 전부 적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8조 하나만 적용하지 않는다. 자, 8조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농지를 취득할 때는 뭐를 발급받아라?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되죠. 근데 무슨 지역 안에서? 도시지역 안에서 할 때만큼은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다만 예외가 하나 있어.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 도시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는 그대로 무슨 법? 농지법을 적용하는 예외도 있다고 그래. 녹지지역 하면 분명히 도시지역이죠. 근데 도시지역에 있는 녹지 중에서 자, 무슨 사업에?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 그것만큼은 그대로 농지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음은 오른쪽에 3번. 오늘 요 3번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둘 이상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거기에는 효과가 행위제한이 나온다고 그랬어. 근데 그 둘 이상 용도에 땅이 걸쳐 있으면 어느 쪽으로 적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먼저 지론 한번 읽어드릴게요. 1번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 용도지역 등에 자, 뭐 할 때는 걸치는 경우에는 1번 원칙 그 괄호 속의 내용이 둘 이상 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란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자, 그다음 밑줄 그으세요. 걸치는 부분 중 걸쳐 있을 때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 그러니까 걸쳐 있을 때 걸치는 부분 중에 어디 부분? 가장 작은 부분. 그 작은 부분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330이란 우리 평으로 100평을 말해. 그러니까 100평 기준에서 330 이하인 경우. 그 이하일 때 1번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죠. 자,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각 용도 지역 등별 거기서부터만 기억하면 돼. 각 용도 지역 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은 무한값이다. 가중평균한 값이다.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자, 정리 다시. 걸쳐 있을 때 걸치는 부분 중 어디 부분이 가장 작은 부분이 얼마 이하? 330 이하일 때 그때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구하라. 그러면 무슨 값으로 한다? 가중평균한 값으로 적용한다. 그 중간에 있는 문장은 시험에서 바꿀 수가 없어. 바꿀 수가 없으니까 항상 포인트는 무슨 값?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그놈만 기억하시면 돼. 좀 이따 계산 문제 할 거니까. 그때 이제 다시 괄호 속에 보면 330하고 괄호 속에가 단 도로변의 무슨 모양? 띠 모양,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을 때는 330이 아니라 660을 기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도로변의 띠 모양이라는 게 뭘까요? 요게 도로 그러면 도로인데 요렇게 걸쳐 있는 부분이 요런 식으로 걸쳤을 때 그러면 이쪽이 뭐예요? 도로변의 띠 모양, 요걸 띠 모양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가로 쪽하고 비슷한 넓이로 이렇게 띠가 될 때 그런 띠 모양. 띠 모양에서 자 무슨 지역이면 상업지역. 그럴 때는 얼마로 본다? 660으로 본다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평균한 값이고, 자, 동그라미 2번. 그러면 그 밖에 건축 제한 등은 어디로 하느냐? 그 대지 중에서 어디 있죠? 가장 넓은 면적.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 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예외 보면 건축물이 어디 걸치면 미관고도. 건축물이 미관고도지구에 걸치면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화살표, 둘째 줄 화살표,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해서는 미관이나 고도지구 안에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어디서 이건 배우신 것 같지? 우리 건축법 시간에 건축법에서 항상 우리 미관이나 방화지구 나올 때 그때는 항상 뭐다? 건축물이 우선하기 때문에 대지나 건축물 전부 미관지구 적용한다. 그 다음에 방화지구 이제 밑에 봐보세요. 방화지구에 걸치는 경우에 원칙은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 지역 등에 걸쳐 있는 경우 그 전부에 대해서는 방화지구 안에 뭐에 관한 규정?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 아까 미관지구는 건축물뿐 아니라 어디까지? 대지에까지도 적용한다. 근데 방화지구는 어디에만? 건축물에만 적용한다 하는 내용. 그 다음에 2번에 둘째 줄에 그 경계가 무슨 벽으로 구획되면 방화벽. 방화벽이란 불을 막는 벽이 된다는 이야기요. 그걸로 구역이 되면 자, 그 밖의 용도 지역이나 지구 구역에 있는 부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않는다. 각각 적용한다. 이렇게 말해. 그러하지 않는다는 말은 각각 적용한다. 그런데 세 번째가 녹지 지역에 걸치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의 뭐가? 대지가 녹지 지역이나 그 밖의 지역, 지구,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는 어떻게 들어가? 각각으로. 각각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건축물,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근데 예외로 녹지 지역에 있는 뭐가? 건축물이, 또 건축물이 미관, 고도, 방화지구에 걸쳐 있으면 그대로 미관, 고도, 방화지구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제 그거를 이론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지금 결론은 하나의 대지가 몇 이상? 둘 이상의 용도 지역 등에 자, 뭐 하는 경우? 걸치는 경우. 그 걸치는 경우에 행위제한을 말해. 행위제한은 어디로 적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행위제한 하면 뭐뭐를 행위제한이라고 그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떻게 한다. 그 다음에 건축제한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또 걸친다는 말은 항상 뭐가 걸치는 게 원칙이죠? 대지가 걸쳐요? 건축물이 걸쳐요?
대지야, 대지. 지금 배우는 건 대지잖아. 그런데 이제 예외로 뭐가 걸칠 수도 있다? 건축물이 걸칠 수도 있다야. 그러니까 항상 걸쳤을 때는 일단 여기서는 기본이 뭐다? 대지가 걸치는 경우고 예외적으로 건축물이 걸치는 경우예요. 그럼 여러분 시험에 가면은 항상 이렇게 이제 원칙으로 할 때는 뭐가 걸친 경우다? 대지가 걸친 경우예요. 자, 예외라고 하면 뭐가 걸쳐 있다? 건축물이 걸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 근데 이제 법률에는 원칙은 대지다, 예외는 건축물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시험에는 원칙 예외라고 써 있어요? 안 써 있어? 안 써져 있어. 그때 여러분 이걸 판단을 해야 돼. 이 문제가 대지 문제인지 건축물 문제인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돼. 그때 뭐를 구분해야 되냐면 건축물을 보시면 돼. 이 건축물에 관한 문제가 되려면 주로 무슨 지구?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쳐 있다. 요 문장이 나오면 아 이건 건축물이 걸쳤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야. 또 하나가 무슨 지구? 방화지구. 그러니까 문제를 푸는데 걸쳤는데 미관 고도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 이렇게 나오면 무슨 문제? 건축물 문제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그게 아니었을 때가 뭐다? 대지 문제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 자 우선 그거 구분했죠. 그럼 이쪽 먼저 할게요. 여러분 공통사항이니까 지금 미관이나 고도지구에 미관이나 고도지구에 뭐가 걸쳤다? 건축물이 걸쳤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건축물이 걸치면 건축물은 당연히 나오는데 어디까지도? 대지까지도. 건축물과 대지 전부에 대해서도 자 무슨 지구로? 미관 그리고 고도지구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건축물만 걸쳤는데 건축물뿐 아니라 어디까지도? 대지까지도 그대로 어디로? 미관 고도지구로 갔나 그래서. 근데 이제 방화지구에 지금 방화지구에 뭐가 걸쳤다? 건축물이 걸쳤죠. 그럴 때는 건축물하고 대지 중에서 대지에는 적용해 안 해? 안 하고 그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만 자 무슨 지구로? 방화지구로 이렇게 돼 있어. 요게 차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건축물 문제인데도 미관 고도지구는 건축물이 걸치면 건축물 플러스 어디까지? 대지까지도. 대지까지도 그 영향을 주는데 방화지구에 걸치면 그 전부는 무슨 지구만? 방화지구. 그러니까 건축물만 방화지구야. 왜 그런가 보세요. 자 우리가 건축물은 방화지구다. 그 말은 무슨 구조? 내화구조야. 내화구조. 그 내화구조가 불에 안 타는 구조야. 우리 방화라는 뜻이 지난번에 뭐였어요? 화재 예방이잖아. 화재 예방. 그러니까 화재 예방하려고 무슨 지구 지정해? 방화지구.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건축물 불에 타지 않게 무슨 구조로? 내화구조로 하라는 뜻이야. 그러면 땅에다 내화구조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땅에는 적용 안 한다 그 뜻이야. 이해가 되셨지? 그러니까 이쪽은 미관이니까 건물 대지나 이런 거는 다 미관을 맞추면 되는데 방화지구라는 건 뭘 막으려고? 불을 화재를 막으려고 할 때 무슨 구조? 내화구조. 그럼 건물은 당연히 내화구조로 해야 불이 안 타는데 땅에다 무슨 내화구조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는 어디만? 건물에만 적용한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하면 무조건 미관 고도 나오면 어디? 건물 대지 다 나와야 돼. 근데 방화지구 하면 어디에만? 건물에만 적용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방화지구면서도 거기에 방화벽이 구획됐다 이렇게 나와. 그럼 방화벽은 문장 그대로 뭘 막는 벽? 불을 막는 벽이 설치가 되면 그 구획되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각각 그 벽을 기준해서 각각 적용한다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건축물에 관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건축물에 관한 문제는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 건축법에서도 똑같은데 건축법에서는 고도지구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건축법에서도 건축물에 걸치는 경우 그럼 무슨 지구? 미관 방화야. 건축법 시간에는 뭐만 나와? 미관 방화. 근데 국토계획법 시간에는 하나 뭐 있다? 고도지구가 하나 더 있다. 요것만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이 건축물은 건축법에서 나오든 국토계획법에 나오든 내용은 똑같은데 무슨 지구 차이다? 고도지구가 더 있느냐 없느냐. 이쪽의 법, 국토계획법은 모두 고도지구를 포함해 놨고 우리 건축법 배울 때는 고도지구는 안 나온다. 그것만 구분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지 문제는 자, 두 개로 구분해 볼게요.
국토계획법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건축법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아예 오늘 정리를 같이 해놓을 거예요. 어차피 이쪽은 같다고 그래서 무슨 지구 빼고는 고도지구 빼고는 같은데 저 대지 문제는 달라. 대지 문제는.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일단 걸쳐 있을 때 걸치는 부분 중에서 어디 부분? 가장 작은 부분을 보는 거야. 가장 작은 부분이 자 얼마이야? 330제곱미터 이하일 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이하일 때 거기에서 전체 대지의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구하는 방식은 무조건 무슨 값이다? 가중평균한 값이야.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이렇게 말해. 우리 가중평균이 뭐야? 만약 두 개가 있거나 세 개가 있으면 그거 다 더해서 나누게 한다. 그게 가중평균이죠. 그래서 걸쳐 있는 것이 두 개다. 그럼 두 개를 더해서 거기서 나누게 한다. 그런 게 가중평균 값이에요.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가중평균한 값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말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그 행위 제한 중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그렇게 구하는데 그러면 건축 제한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 하나의 대지 중에서 어디 부분? 가장 넓은 면적이야. 가장 넓은 면적 쪽을 뭐한다?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평균이고 나머지 건축 제한은 그 중에 어디 있죠? 가장 넓은 면적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건축법은 그 대지에 어디 있죠? 과반에 속한다. 그래. 자, 숫자 여기다 할게요. 여기다. 여기는 330제곱미터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없어. 그냥 없이 무조건 그 대지에 무슨 쪽? 과반 쪽. 요 과반에 속하는 쪽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건축법은 내용 찾기가 쉽죠. 만약 500짜리가 있다. 500짜리가 있으면 한쪽 240, 한쪽 260이다. 그럼 무조건 어디 있죠? 260쪽. 과반이 넘는 쪽만 무조건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돼. 근데 이쪽은 이렇게 330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고 건축법의 문제는 무조건 면적 중에 어디 있죠? 과반에 속하는 쪽 이렇게 나오니까 쉽게 찾아져. 그래서 여러분 쉽게 내면은 건축법. 어렵게 내면 이쪽을 내겠지. 좀 복잡하니까 내용이. 그렇게 해서 양쪽 건축법하고 이 국토계획법이 구분이 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보면 요 국토계획법이 약 4년 정도 시험 문제가 안 나왔어. 왜 안 나왔냐면 요게 개정되는 바람에 안 나왔어. 옛날에는 자 국토계획법 요거 하나로 돼 있었어. 대지 중에서 어디 있죠? 가장 넓은 쪽 이러다 보니까 탈법이 자꾸 생긴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지금부터 탈법하지 말고 그냥 공평하게 무슨 값으로 가중평균값으로 해주겠다 해서 개정됐어.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를 낼 수가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시험에서 내지를 않았어. 4년 동안. 4년 동안에 대신 뭘 내놨어? 건축법으로 2번을 대신 내놓은 거지. 그럼 문제 내는 방식에서 좀 어렵게 내려면 국토계획법, 조금 쉽게 내려면 건축법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일단 대지하고 건축물 문제가 있는데 자, 이 대지 쪽에서는 건축법이든 국토계획법이든 이 대지에 대해서도 예외가 하나 있어. 단 무슨 지역에 걸치면 녹지 지역에 걸치는 경우는 두 개법 모두 다 똑같이 자 어떻게 한다? 각각 적용한다 이렇게 나왔어. 무조건 대지 중에서 어디에 걸치면 녹지에 걸쳤다. 그럼 녹지하고 다른 부분하고 그냥 어떻게 각각 적용한다. 왜 녹지는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녹지라는 것은 도시지역 중에서 뭐 하려고? 보존하려고 지정했는데 주상공에 걸쳐서 주상공 쪽으로 개발 쪽으로 바뀌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그쪽으로 자꾸 탈법을 할 거니까 무조건 녹지 걸치면 갖다 각각 할 테니까 탈법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녹지에 걸쳤다는 문장 나오면 무조건 면적 따지지 않고 어떻게 각각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근데 녹지 지역에 있는 건축물이 여기에 걸치면 어떻게 할 거냐야. 분명히 지역은 어딘데? 녹지인데
건축물이 저기 세 개, 미관, 고도, 방화에 걸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그대로 미관지구, 고도지구, 그냥 방화지구 그대로 뭐한다? 적용하면 된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녹지지역 안에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쳤다. 그럼 건축물 대지 모두 무슨 지구? 미관지구. 자, 녹지지역에 건축물이 방화지구 걸쳤다. 그럼 건축물만 무슨 지구? 방화지구. 그대로 적용해. 어디 지역에 있어도 녹지지역에 있어도 뭐가 우선이 돼? 건축물이 우선이 돼. 그래서 항상 녹지지역이라도 건축물이 미관, 고도, 방화 걸치면 그대로야. 그럼 개념 자체가 미관, 고도, 방화지구가 요 지역보다 우선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역이 먼저 지정돼요? 지구가 먼저 지정돼? 지역. 그래서 규제가 안 되면 뭐 들어가? 지구. 그러니까 지역보다 뭐가? 지구 개념이 우선이야. 그래서 건축물이 지구에 걸치면 요걸 우선으로 하겠다 하는 뜻이 돼. 그래서 일단 정리는 대지인지 건축물인지 개념을 잡으셨지? 그래서 요거를 계산 문제로 한번 할 텐데 여러분 계산 문제를 하게 되면 조금 어려워도 오늘은 처음이니까 저런가 보다 하고 따라오시면 되는 거야. 뭐 너무 여기다 목숨 매달고 안 된다고 집에 가서 자책하고 나는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러지 말고 요런 거 계산 문제는 시험에 잘 나올 수가 없는 문제야. 이제는 옛날에는 그 중에 가장 넓은 쪽 하면 시험 문제를 많이 냈거든, 계산 문제를. 근데 지금은 계산 문제가 전부 옛날 거를 응용해서 고쳐놓은 거야. 옛날 문제 아니야 그거는. 자, 예를 하나 드리면 자, 대지가 1000제곱미터짜리가 하나 있어요. 1000제곱미터. 자, 그럼 그림으로 보니까 이렇게 1000제곱미터 땅이 하나 있는데 이게 걸치는 게 한쪽이 700제곱미터하고 한쪽이 300제곱미터로 이렇게 걸쳐 있다는 이야기야. 근데 마침 이 700제곱 보니까 준주거 지역으로 돼 있어. 그 300제곱 보니까 일반 상업지역으로 돼 있다 이 뜻이야. 일반 상업으로. 그래서 이제 건축을 여기다 하는데 요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얼마만큼 어느 쪽으로 적용할 거냐 그 문제를 내는 거야 이게. 그럼 이렇게 걸쳐 있을 때 이제 보기를 드릴게요. 우리 준주거 배운 걸로 할게요. 자, 준주거지역 건폐율 얼마죠? 70%. 우리 그냥 배운 그대로 해요. 자, 그리고 용적률은 500%죠? 맞아요? 자, 우리가 용적률은 항상 주거지역은 500이 최대로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럼 일반 상업의 건폐율 얼마? 80%. 우리가 상업지역은 중심 90 최대부터 들어가죠. 그것도 10단위씩 내려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중심 일반하면 8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용적률은 아직 여러분 잘 안 배웠어도 중심이 1500이면 일반 상업은 내려와야 되지. 일단 내려오는데 자, 200이 더 내려와서 1300으로 더 있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제 문제를 주겠죠. 자, 1번 건폐율은 얼마고 2번 용적률은 얼마이고 또 건축 제한은 어디로 적용할 거냐 이렇게 묻겠죠. 그러면 왜 이렇게 나왔느냐. 걸쳐있는 토지를 보니까 걸쳐있는 것 중에서 어디 부분을 봐야 돼? 가장 작은 부분을 봐야 돼. 그러니까 걸친 것 중에 가장 작은 게 얼마야? 이쪽이네. 그럼 이쪽이 330 뭐야? 이하네. 그러면 저대로 적용하라 그 뜻이야. 이해되셨지? 그러니까 문제가 나오면 쪼개진 걸 보고 그 중에 어디 부분? 가장 작은 쪽을 보는 거야. 가장 작은 걸 봤을 때 얼마 이하? 330 이하. 그러면 저대로 적용한다 이렇게 말해. 자, 그럼 바꿔서 그럼 330 초과 그럼 어떻게 될까? 각각이야. 그러니까 100평 넘어가면 교회 안 받아. 100평 넘어가면 그냥 100평 넘는 것끼리 각각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는 이하니까 법에서는 해석하면 초과는 어떻게 한다? 각각 적용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는 이제 700이니까 넘어갔으니까 어떻게 각각 적용해야 되겠지. 근데 문제가 요놈 때문에 걸린 거야. 요놈 때문에. 여기도 만약 500, 400 그래서 500, 400 하면 어떻게 각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야. 근데 걸쳐 있는 게 얼마 이하 나오면 330 이하가 나오면 저대로 해야 된다 그 뜻이야. 자, 그럼 1번에 가중 평균한 건폐율을 찾아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자, 건폐율 찾으려면 자, 그러면 가중 평균한다는 것은 건폐율을 구하는 식이 뭔가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죠. 그래서 곱하기 100한다. 요 식을 써야 돼. 그럼 우리가 건축 면적은 어떻게 구하나요? 건축 면적은 뭐하고 뭐 곱하면 돼? 대지 면적 곱하기 건폐율이야. 대지 면적에다 뭐를? 건폐율을 곱하면 건축 면적이 나와.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가중 평균 하려면 이쪽 거 따로, 이쪽 거 따로 건축 면적을 구해야 되겠죠. 저쪽이 지금 700이야. 그러면 700에 대해서 건폐율이 얼마죠? 70%면 70%라는 건 뭐죠? 0.7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건축 면적이 나와야 돼. 저쪽에 건축 면적이. 그러면 가중 평균 하라. 그 말은 플러스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오른쪽 면적 얼마? 300에다가 곱하기 해야 되겠지. 또 건폐율 얼마? 80이니까 얼마? 0.8로 한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건축 면적을 구해줘야 돼. 근데 그 두 개를 뭐 해서 플러스 시켜야 돼. 그래서 대지 면적 얼마로? 1000으로 나누기 해줘야 돼. 그리고 곱하기 100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자, 이거 얼마야? 490이 되겠죠. 플러스. 자, 이쪽은 240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쓰고 곱하기 100 또 한번 할게요. 그럼 저게 얼마죠? 730. 730분의 1000이 되겠죠. 곱하기 100. 자, 그러면 요거 두 개 띄면 되죠. 요거 하나 떨어지고 그래서 몇 퍼센트? 73%. 그러니까 저기에 저 건축물에 적용할 건폐율은 얼마로? 73%로 하라 그 뜻이야. 원래 이쪽은 70이고 이쪽은 80이죠. 뭐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여러분한테는 좋아? 80 하는 게 좋은데 그러다 보면 탈법이 자꾸 생긴다는 이야기야. 이쪽을 자꾸 줄여서 쪼개기 한다는 이야기지. 쪼개다 보면서 어린 쪽으로 상업적으로 자꾸 연결하니까 그러지 말란 이야기야. 지금부터는 평균적으로 줄 테니까 땅 쪼개기 하지 마라 그러지. 그래서 요놈을 두 개 더하는 합이 아니야. 요놈 두 개 더해서 75 그러면 안 돼. 왜? 면적이 틀리니까. 그래서 면적이 틀리니까 뭐하라? 가중 평균하라 이렇게 말한 거야. 그래서 양쪽은 70, 80이라도 적용할 수 있는 가중 평균값은 얼마다? 73%다 이렇게 말해. 또 이해되셨지? 자, 그럼 용적률 해봐요. 가중 평균한 용적률은 얼마냐 이렇게 또 묻겠죠. 그 용적률 구하는 식도 뭐예요?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뭐 연면적이지. 연면적 곱하기 100이다 이렇게 말해. 그 연면적이란 또 뭐하고 뭐 곱하면 돼? 대지 면적에다가 곱하기 용적률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연면적 나와. 자, 그럼 식으로 써볼게요. 자, 먼저 연면적 저쪽 왼쪽 면적 700. 자, 700에다가 자, 용적률이 얼마? 500%란 얼마? 5로 곱해야지. 5배 5배니까 5로 하고 자, 플러스 왼쪽에 오른쪽에 300제곱미터에다 용적률이 1300이네. 얼마 곱해? 13으로 곱해지. 자, 그리고 1000분의 곱하기 100이 된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요게 3500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3900. 자, 그리고 1000 이렇게 나왔고 다시 곱하기 100으로 하면 요게 이제 얼마죠? 합해서 7400. 그러면 요거 두 개 요렇게 하니까 얼마? 740%. 가중 평균한 용적률 얼마? 740. 그러니까 저게 건축물 건축한 때 얼마로? 740으로 적용하라 이렇게 나와. 한쪽은 아까 500이고 1300인데 그 중에 얼마로? 740. 정리하셨어? 이렇게 하면? 자, 그 다음에 3번. 건축 제한은, 그러니까 건축 제한은 그 대지 쪽에서 어디 있죠? 가장 넓은, 그 어디로 들어가? 준주거지역을 적용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아셨어? 건폐율 용적률은 가중 평균하지만 건축 제한, 저 땅에다 건축물 뭘 건축할 수 있느냐, 뭐 못하느냐 하는 쪽은 어느 쪽으로? 준주거. 그 중에 어디 있죠? 가장 넓은 쪽으로 적용한다. 이렇게 말해. 뜻되셨나요? 그럼 만약에 여기 건축법으로 시험 문제 나왔어. 그럼 건축법 시험 문제 하면 어디로 가야 돼?
그냥 준주거 그러면 돼. 무조건 어디로? 준주거. 과반되는 거.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끝내. 건축법은. 근데 국토계획법만큼은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나온다고 그래. 또 아셨지? 뜻은? 어차피 계산 문제 나와도 마찬가지야. 일단 여기다 맞춰서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일단 뜻은 저 이론이 정리가 되셔야 돼. 자, 일단 국토계획법이든 건축법이든 걸치는 문제에 나오면 이게 대지 문제인지 건축물 문제, 그걸 판단하셔야 돼. 그럼 건축물 문제는 뭐가 나와야 건축물? 미관, 고도, 방화지구에 걸쳐 있다. 그럼 무슨 문제로 봐? 건축물 문제로 본다는 이야기야. 거기에 이제 걸쳤다는 말이 없으면 뭐로 봐? 대지 문제로 본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그럼 이제 건축물 문제 나올 때 미관, 고도 나오면 무조건 건물 플러스 어디까지? 대지까지. 대지까지 모두 무슨 지구? 미관, 고도지구 이렇게 나와. 근데 방화지구 걸쳤다. 그럼 뭐에 대해서만? 건물에 대해서만 적용해. 건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건물만 적용할지 그 말은 방화지구는 무슨 구조라고 그랬어? 내화 구조인데 땅에다 내화 구조 해 못해? 못하니까 거기는 뭐만? 건물에만 이렇게 말해. 근데 방화지구인데도 무슨 벽 나오면 방화벽으로 구획됐다 이런 게 나오거든. 그때는 각각 적용한다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여기가 만약 방화지구야. 상업지역이면서 방화지구야. 근데 경계를 이렇게 무슨 벽을? 방화벽을 설치하면 이쪽은 방화지구, 이쪽은 그대로 뭐 준주거. 그걸 각각 그러는 거야. 무슨 벽 설치되면 방화벽이 설치되면 그놈 기준에서 각각 적용한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하면. 그리고 이제 그 건축물 문제가 해결되면 대지 문제가 나오면 국토계획법이냐 건축법이냐 보시면 돼. 그래서 건축법에 나와서 무조건 어디 찾으면 돼? 과반 쪽만 찾으면 돼. 건축법은. 근데 국토계획법으로 나왔을 때는 요걸 찾아야 돼. 걸치는 부분 중에 어디 부분이? 걸치는 어디 부분이? 가장 작은 부분이 얼마야? 330이야. 요 놈일 때는 무조건 이제 요거 내용대로 들어가야 돼. 근데 각각이 330을 초과했어. 그때는 어떻게 돼? 각각 적용해.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 500, 여기는 400 그랬어. 500, 400이면 두 개 다 전부 330 넘었죠. 그때는 그냥 각각 자기 걸로 계산한다. 이렇게 나와. 근데 이하일 때는 건필과 용적률은 무슨 값으로? 가중 평균한 값으로. 근데 건축 제한, 나머지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그 대지 중에 어디 있죠? 가장 넓은 쪽을 적용한다. 근데 분명히 대지 문제라도 어디 지역 걸치면? 녹지에 걸치면. 그러니까 이렇게 봐요. 여기 준주거인데 여기 녹지야. 자, 700은 준주거고 300은 녹지야. 그럼 가장 작은 330 이하라도 녹지 걸쳤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 각각 적용한다. 이렇게 돼. 어디 걸치면? 녹지 걸치면 각각이야. 근데 녹지인데도 건물이, 요 건물이 어디 걸치면 미관, 고도, 방화에 걸치면 그대로 건축물에 관한 규정 그대로 적용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 이해되셨지? 그래서 이론적인 거하고 계산문 요거 한 개만 갖고 정리하시면 될 거야, 아마. 그래서 건축법까지 해결해 드리시니까 나중에 건축법 시간에 이건 이제 따로 안 해도 되겠죠? 그럼 건축법하고 이 법의 차이는 무슨 지구 하나? 고도지구는 이 법에는 있지만 건축법 시간에는 고도지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놈만 생각하시고 풀면 돼요. 자, 이제 다음 장 넘어가서 36페이지에 자, 시설과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오죠. 자, 1번 도시계획 시설 하면 1번 기반 시설의 종류가 쭉 나열되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항상 6번에 보건위생시설하고 7번에 환경기초시설 요건 좀 구분해 두셔야 돼. 좀 비슷비슷하거든 이게. 보건위생하면 뭐예요? 위생,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장례식장, 도축장, 종합의료시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리고 환경기초 하면은 하수도, 폐기물 처리, 수질 오염 방지, 폐차장 이런 것들이 바로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 그러면서 이것이 또 무슨 시설이 되죠? 혐오시설 중에 해당하죠? 혐오시설. 그러니까 이 혐오시설은 법률에서는 혐오라고 안 해. 법률에서 혐오시설 이러면 안 되겠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쓸 때 뭐라고 그래? 혐오시설. 여러분들이 그런 보건위생이나 환경기초시설이 여러분 집 주변에 들어오면 가만히 있어? 대모해?
그래서 그 혐오시설 그런 거잖아, 일명. 근데 법에다 이건 혐오시설이다 이렇게 안 써놓을 거 아니야. 그지? 혐오시설은 법률이 나쁜 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법률에는 안 쓰고 우리가 일명 이런 것들을 주로 무슨 시설? 혐오시설하고 우리가 데모하는 시설 이렇게 보면 돼. 일단 좀 이따 분명히 나와야 되게. 다음 세분. 그러면 기반시설은 종류가 많아. 한 50에서 60가지가 되는데 세분할 수 있는 시설은 딱 3개가 있어. 그 3개가 뭐죠?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 해서 3개만 세분할 수 있다 이렇게 놨어.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잖아. 작년도도 냈고. 그래서 거기에 도로 하면 일반 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 전용도로야. 거기 오자가 나왔어. 보행자 도로가 아니라 보행자 전용 도로. 전용자 좀 쓰셔. 보행자 무슨 도로? 전용 도로야. 그 옆에가 또 보행자 무슨 도로? 우선 도로. 이게 구분이 됐어. 작년에 이걸 새로 신설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기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자전거 전용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이런 것들을 도로에 세분된 시설이다 이렇게 말해. 그 다음에 자동차 정류장도 여객 자동차 터미널, 화물 터미널. 여객 자동차가 뭐예요? 쉽게 버스야, 버스. 여객이니까 버스 터미널을 여객 자동차 터미널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별도의 무슨 터미널? 화물 터미널. 그 다음에 공용차고지란 거 뭐야? 우리 시에서 외곽에다가 큰 차고지 하나 만들어 놓고 무슨 차들, 대형 화물차들 좀 세워놓게 하잖아. 또 버스 같은 것들, 그러게 공용차고지야. 그 다음에 이제 공동차고지란 사람들이 돈 좀 내서 서로 부지 만들어 쓰는 공동. 그 다음에 우리 공용이라는 뜻이 항상 뭐라고 그래서 공용. 개인이 하는 거야? 공공에서 하는 거야? 공공. 그래서 그건 공용이고 우리 개인들이 자 버스에서 몇 사람에서 땅 좀 돈 내갖고 사서 만들어서 그거 뭐야? 공동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화물 자동차 휴게소. 요즘에 이제 많이 생기는 뭐 있어? 복합 환승센터. 이런 것들을 자동차 정류장이라고 그래요. 광장은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 또 지하 건축물 부설광장 이렇게 구분해놨죠. 뭐 일일이 외우실 건 아니야. 그냥 있다고 이렇게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답은 금방 찾아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3개 이름만 알면 돼. 세분할 수 있는 시설은 뭐다?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이다 이렇게 말해. 근데 그 동그라미 1번 끝에가 0 몇 조 이렇게 써져 있죠. 0 몇 조라는 건 무슨 0이야? 대통령령으로.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세분한 것이 3개 있다 그 뜻이야. 그러면 지역이든 지구든 세분할 때도 주로 무슨 영으로 세분한다? 대통령. 이게 이제 법률의 원칙이야. 만들어진 걸 쪼갠다 그 말 나올 때는 전부 무슨 영?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동그라미 2번 내려가 볼까요? 여러분 책에도 없는 게 하나 있어. 기반시설의 무슨 세분? 추가 세분 나와. 추가 세분 및 구체적 범위는 어디로? 국토부령으로 정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분은 대통령령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무슨령으로?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미 우리가 세분된 시설을 내겠다는 것 2번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 다음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은 무슨 시설 중에서? 기반시설 중에서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시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도로 무슨 시설? 기반시설. 그럼 설치하려고 관리계획 결정 내려졌나? 그럼 무슨 시설? 도시계획시설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도로, 공원, 광장 이름만 있는 건 기반. 그거 만들려고 무슨 계획 결정되면? 관리계획 결정되면 무슨 시설? 도시계획시설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럼 3번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관리 나오죠. 1번 시설의 설치. 항상 기반시설 설치하면 무슨 계획 결정? 관리계획 결정으로. 그러니까 모든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원칙은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 결정에 의해서 설치한다 이렇게 나와. 근데 예외는 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뭐한다? 설치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결정 없이도 설치해. 그러면 거기서 어디서 정한 거?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야. 근데 간혹가다 국토부령, 국장이 정하는 시설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외로 결정 없이 설치하는 시설은 무슨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이야. 그 대통령령에다 이렇게 하나 하고
그러면 대통령령에서 나오는 게 주로 지역 이름이 많이 나와. 무슨 지역에서, 도시 지역에서 뭐뭐 한다 이렇게 나와. 그때가 바로 무슨 령? 대통령령으로 뭐 없이도, 결정 없이도 하는 시설이 이렇게 나와. 주로 이름이 앞에가 뭐로 나와? 도시 지역에서 뭐뭐뭐 한다 이렇게 써져 있어. 그럼 요걸 잡고 기억을 하시라는 얘기야. 자, 오늘부터 기출문제 풀이하죠? 그때 가면 내용 많이 나와. 결정 없이 설치한다 그러면 무슨 지역 안에서 하는 거? 도시 지역 안에서. 그럼 반대로 도시 지역 안에서 뭐 설치하는데 결정에 의해서 설치한다 그러면 맞아 틀려? 틀려 하고 이렇게 찾는 요령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번호. 도시계획 시설에 뭐? 결정, 구조, 설치 기준 등 필요사항을 뭐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서 국토부령으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많이 혼동을 해.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요건 배우셨을 거야. 계획에 뭐 수립이나 입안이나 또는 작성에 대한 뭐 나오면 기준 나오면 그때는 누구였어? 국장이잖아. 뭐일 때는? 계획일 때는 기준 문제가 누구야? 국장이야. 근데 시설에서는 역시 기준하면 이 기준이라는 개념은 항상 자, 국장 아니면 국장 대신에 누구로 나와? 국토부령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기준이라는 개념은 국장 아니면 뭐? 국토부령인데 주로 여러분 크게 볼 때는 계획일 때는 누구? 국장. 시설 같은 기준은 뭐야? 국토부령. 요렇게 좀 구분하시면 공부하는 게 좀 편하실 거야. 하여튼 계획적으로 나올 때는 무조건 누구야? 국장이야. 근데 역시 기준 나오면 국장이 아닌 자 시설일 때는 누구라? 무슨 령? 국토부령. 요렇게 좀 그러면 여러분 시험장 가서도 혼동은 안 하실 거야. 아셨지? 일단 다 맞진 않아. 그래도 대부분은 기준 문제 나오면 국장 아니면 국토부령으로 돼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구분할 때 크게 계획 파트는 전부 뭐로? 국장. 근데 뭐든 시설이라든가 다른 쪽의 내용은 국토부령 이렇게 나와. 그렇게 하면 답은 찾는 방법 요령은 되실 거야. 자, 그다음에 반대로 4번 도시계획 시설을 공중, 수중, 수상, 지하 등에 설치할 때 밑줄 높이나 깊이의 기준. 그 이제는 이제 높이나 깊이의 기준이고 그 다음 줄에가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동그라미 뭐? 보상.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어떤 높이 깊이의 기준 또 보상 이런 것들은 무슨 법? 따로 법률로 정한다. 따로 법률로 정한다. 이 법에 없다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2번 시설의 관리하면 원칙은 무조건 이 법 아니면 무슨 법? 다른 법. 그러니까 이 법으로 관리하라. 그럼 이 법으로 관리하면 돼. 없을 때 무슨 법? 다른 법이 돼. 그런데 문제는 예외가 이 법에도 없고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어떡할 거냐. 그때는 누가?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한다. 그럼 그러면 도로 누가 관리해야 돼? 이 법 아니면 다른 법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도로인데도 이 법 다른 법에가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방치해야 돼? 아니면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돼? 국가나 지자체가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법률에 없을 때는 누가 해야 돼? 국가나 지자체로 가. 그래서 국가가 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그랬어. 그럼 대통령령에 가니까 가로 속에 써진 거 뭐라고 돼 있어?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할. 중앙관서장이 누구야? 장관이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국가가 갈 때는 국가는 항상 누가 대신해? 장관들이 그러잖아. 그래서 국가 관리는 대통령령에서 누구? 중앙관서의 장. 그러니까 반대로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라고 어디에 명시돼 있어? 대통령령에 명시돼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지자체 관리한다. 그러면 지자체 나오면 무조건 뭐로? 조례로 한다. 그래서 시설의 설치 관리 부분이 그게 내용이 좀 많아. 무슨 령 하는 거 이것 때문에 혼동을 많이 하는 부분이야. 어찌됐든 뭐 공부는 해 놓으셔야 돼 이건.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야.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 그럼 광역시설도 무슨 시설 중에 하나야? 기반시설. 또 도시계획 시설 중에 하나란 얘기야. 대신에 걸쳐 있고 공동으로 쓴다. 그 차이죠. 그래서 1번의 광역시설이란 무슨 시설 중? 기반시설 중에서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시설에서 1번 둘 이상 특광시군 관할구에게 뭐 돼 있어? 걸쳐져 있을 때.
두 번째 둘 이상 특광시군이 어떻게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을 때. 자, 울산광역시는 공항. 자, 울산 광역 시민만 이용하라. 맞아? 아니잖아. 옆에 있는 시군에서도 같이 쓸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런 것도 광역시설이다 이렇게 말해. 자, 그러면 이제 설치 관리는 1번 원칙.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관리 규정에 의한다. 그럼 광역시설도 그 말로 한다면 설치할 때 원칙은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다.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예외는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도 있다. 관리는 무슨 법으로 한다? 이 법이나 다른 법률로 한다. 그럼 이 법 다른 법이 없으면 어떡하라?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한다. 그것과 똑같이 하란 얘기야. 무슨 시설도? 광역시설도. 왜? 똑같은 기반시설이잖아. 자, 우리가 기반시설이 무슨 시설이 돼요? 도시계획 시설이잖아. 그럼 도시계획 시설이 뭐야? 광역시설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과정과 이런 과정이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서는 기반시설로 문제 내도 되고 무슨 시설로? 광역시설로 내도 설치 관리 규정이 어떻게? 똑같이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항상 기반, 도시계획 시설, 광역시설은 설치 관리 나오면 어떻게? 다 똑같이 돼 있다는 얘기야. 그거 똑같아. 그런데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에 예외가 있어. 예외가. 예외하면 1번 누가 관리한다? 특광시장구수가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야? 할 수 있다야? 할 수 있다. 원칙이다 예외다? 예외라고. 여기서 꼭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얘기야. 광역시설만큼은 특광시장군수가 설치 관리하는 게 원칙이 아니라 뭐다? 예외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외는 누가? 도지사가 설치 관리해. 세 번째는 법인이 설치 관리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원칙에서 특광시장구수가 설치 관리하려면 그 특광시장구수가 뭘 해야 돼? 협약 체결 아니면 협의회 구성. 왜 협의회가 나와야 돼? 그렇지. 걸쳐 있거나 공동으로 쓰니까 혼자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뭐하라? 협약 아니면 협의회 이렇게 나와. 아셨지? 그러니까 광역만큼은 특광시장구수가 하는 게 원칙이 아니야. 예외야, 예외. 그런데 이번에 그 협약 체결이 안 됐거나 협의회 구성이 안 됐어. 근데 거기가 같은 도에 속해 있어. 그럼 누가 해줘야 돼? 도지사가. 그래서 이번 도지사가 나온 거예요. 되셨어? 그러니까 첫째는 특광시장으로 뭐를 해야 돼? 협약 체결, 협의회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 있다야. 근데 협의가 안 됐어. 협약도 체결이 안 됐어. 근데 거기가 어떤 도에 속해 있어? 같은 도에 속해 있어. 그럴 때는 항상 누가 해야 돼? 도지사가. 그리고 이제 법인이 설치할 때는 항상, 아니, 국가계획 설치할 때는 누가 해? 법인이야. 요것만 신경 쓰시라고 그래서. 원래 국가계획 하면 공법은 누구 해서? 국장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는 법인이 한다. 이렇게 해놨어. 자, 3번. 자, 지난번까지는 안 했던 게 이 부분이야. 다른 지자체 설치 시의 지원. 원칙. 지자체는 밑줄 그어볼까요? 환경 오염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해당 지역 개발이 현저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광역시설. 그걸 무슨 시설? 혐오시설 그런 거야. 그래서 아까 왼쪽에 있는 뭐뭐가 있어서 보건위생, 환경기초 그런 것들은 우리 쪽에 들어오면 안 돼. 그러니까 맨 앞에 지자체는 그래서 지자체는 그 지자체를 울산광역시 그래봐. 울산광역시가 혐오시설을 둘째 줄 중간에 어디에다가 다른 지자체 관할구역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내 거에다 안 하고 나무 거에다 해? 무슨 시설이니까? 혐오실이다 보니까 내 거는 좀 안 되고 나무 거는 하고 싶은 거지 이게. 나쁜 도둑놈 심보야 이게.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지자체가 그 당의 지자체하고 1번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이나 해당 지역 주민 편익을 위한 사업을 어떻게 하라? 함께 시행하든가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자금 어떻게 하라? 지원해 주란 이야기야. 그러면 다른 쪽에서 받아줄 수도 있다 그러겠죠. 특히 우리 화장장 우리 동네 들어오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근데 꼭 필요는 하잖아 이게. 그래서 만약에 울산광역시가 옆에 있는 다른 시에다 설치하고 싶다는 얘기야. 그럼 거기다 뭐 해야 돼? 사업 해줘야 돼. 아니면 돈도 다 대줘야 돼. 그리고 그걸 둘이 양쪽에서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시설이 짓는 지역에서 주민들은
화장할 때 비용 어떻게 해야 돼? 저렴하게 받잖아. 외부에 들어오면 비싸게 받잖아. 그렇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혐오시설이란 내 땅에 설치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내 땅에 자꾸 안 하려고 그래? 말 그대로 혐오시설이니까 안 하고 싶은 거야. 왜? 선거 나가서 당선이 되고 싶잖아. 지금 울산광역시장이 혐오시설 울산광역시장 많이 설치한다 그러면 나중에 뽑아줘 안 뽑아줘? 그러니까 자꾸 다른 쪽에다 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이제 요런 시예요. 그래서 이제 법에서 정해서 그럴 때는 거기다 사업 많이 해주란 이야기야. 아니면 뭐도 돈도 많이 지원해라. 그래서 어디에서 돈 많이 받았지? 경주시. 우리 방패장 받았잖아. 그럴 때 많이 지원해 주겠다는 이야기야. 그런 식으로 진행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임명직일 때는 이런 거 문제 있어 없어? 없지. 행정청을 저 위에서 울산광역시 옛날에 임명했잖아. 얼마 전까지만 다 임명을 해서 그때는 이런 문제가 안 생겼다는 이야기야. 너 그냥 해 그러면 했거든. 근데 이제 선거로 뽑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하고 참고로 좀 알고 계셔야 돼. 많이 나오진 않아도 지문이 간혹가다 이렇게 맞는 지문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알고는 계셔야 문제는 풀 수 있으니까.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이제 매수청구로 들어갈게요.